자, 안녕하십니까. 거의 저희 수업의 거의 마지막 주차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앞에 내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실제 네트워크가 어떻게 디플로이 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했었던 내용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 중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같은 이야기 또 반복이 될지 모르겠으나 4G에서 5G 가는 거에 대한 것은 단순하게 이동통신망에 대한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기존의 그 유선통신 사업자들, 텔코라고 하는 사업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CDN 사업자에 대한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여기에 IT 사업이라고 제가 쓸게요. 일단 IT 사업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구축하는,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그러니까 이 IT 사업에 대한 건 ISP하고 같이 좀 될 수 있긴 한데, 조금 그 클라우드 상황에 대한 건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한다면 IPTV,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통신에 대한 것이 5G에 같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가 미치는 영향은 되게 클 거예요. 모든 통신망에 대한 통합이다 보니.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이 중에서 뭐지? 라고 하게 되면 제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클라우드 환경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엣지 컴퓨팅,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MEC라고 쓰는 요것이 엣지 쪽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제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 보시게 되면 코어 클라우드, 여기 엣지 클라우드, 그다음에 모바일 엣지 컴퓨팅 혹은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뭐 그다음에 5G 엣지, 뭐 요 내용을 먼저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 노키아 2015년 자료, 아마 제가 맨 처음 설명했을 때 강의 첫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5G 네트워크의 이 모바일 사용자들은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예측하고, 나머지는 스태틱 디바이스, 노멀 혹은 픽스드 디바이스예요. 그러니까 70%는 그냥 고정된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뭐 스마트 빌딩, 뭐 이런 거 다 고정되어 있는 거지 움직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IoT라고 하는 큰 장치들 기반으로 들어오는 것이 한 축이고요. 우리가 사업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B2C, 그래서 에 대한 시장이 있고 B2B 시장. 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니까 커스터머 일반 고객을 하기보다도 일단 어떻게 보면 기업 고객들 유치하는 것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 통신 사업자들이 더 이상 통신만 가지고 나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B2B 시장, 포털 사이트, 뭐 클라우드 사업 이런 것들을 들어가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 클라우드,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모바일 엣지 컴퓨팅, 엣지 쪽에 대한 것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5G 꾸미는 거, B2B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장, 요 두 가지 내용을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클라우드에 대한 사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코어 클라우드, 엣지 클라우드에 대한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텔코 통신망하고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에 대한 통신망이 이제 같이 코어망 구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엣지 쪽, 그러니까 액세스 쪽, 라스트 마일 혹은 뭐 레이디오 액세스 네트워크가 서로 나눠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어 네트워크는 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그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뭐 레지덴셜이라고 쓸까요? 레지덴셜이 됐던 혹은 뭐 비즈니스 쪽이 됐던 이쪽에 액세스 네트워크.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망이 형성되는 거에 여기서 클라우드에 대한 컨셉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첫 번째 소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MEC에 대한 거는 그 5G에서 MEC를 쓸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5G 엣지 쪽에서는 전체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오늘 자료들은 대부분 그 넷매니아즈에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9년 3월 8일 넷매니아즈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KT 세계 최초로 기존 랜선 UTP 케이블로 10기가 이더넷 기술 상용화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세계 최초 랜선 기반 5 기가bps, 2.5, 2.5기가bps에 대한 것이고 아파트, 빌딩, 기구축 랜선을 그냥 활용을 해서 5G 5기가 인터넷 시대에 대한 것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텔코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ISP 네트워크를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송파 헬리오시티를 시작으로 랜선 기반 10기가 이더넷 기술을 상용 서비스를 나섰다. KT는 1GBps 속도 제공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2000년 이전에 대부분 랜선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랜선 환경에 랜선 2페어, 4페어를 각각 2.5, 5GBps 인터넷 속도로 가능하게 했고요. 이거에 대한 표준은 802.3 BZ라고 하는 IEEE 표준, 그러니까 랜 시리즈 이더넷 시리즈 802.3 시리즈이고 그다음에 BZ라고 하는 것을 국제 표준을 준용했고요. 최대 5GBps, 그다음에 5GBps, 2.5GBps, 1GBps를 자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그렸습니다. 자, 여기 네트워크에 우리가 익숙한 것이 이동통신망 쪽의 네트워크이니까 이동통신망의 네트워크를 한번 딱 보게 되면 저희가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의 NR 주파수로 나오는 것이 여기 보면 3.5기가 주파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28기가에 대한 주파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8기가 있고요. 여기 RU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먹스 장치 통해서 이 세 개가 서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EC프리라고 하는 거 그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홀에 대한 것이 여기까지 연결돼 있고요. 하부 기술로는 패시브 CWDM이네요. 그러니까 먹스를 밑단에 쓰고 그 다음에 여기 5G CUDU가 여기 있습니다. 5G CUDU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G 하는 게 또 여기 있는 코어 네트워크 있고요. 5G 코어 네트워크 스탠드얼론이죠. 지금 쓰는 주파수가 3.5기가 28기가 스탠드얼론이에요. 그 다음에 UPF에 대한 기능 블락을 여기 이렇게 장치를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보면은 게이트웨이 U non standalone 해갖고 여기 이렇게 유저 플레인에 대한 것이 이렇게 있네요. 유저 플레인에 대한 것이 이렇게 있고요.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것이 이쪽에 이렇게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고요. 그러면은 이쪽에 모바일 쪽에 대한 거는 얼추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쪽에 이제 5G 셀 사이트에 대한 것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5G 버티컬에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내용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5G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것이 여기 막 로봇 CCTV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5G 인빌딩 중계기에 대한 형태로 해가지고 여기 또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축을 했고 아마 이거는 무선으로 여기 사이에서 쓰는 그런 형태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본 것은 전부 다 5G 쪽에 우리가 익숙해졌던 사항이고요. 유선 쪽 볼까요? 유선 쪽에서 쓰는 용어는 여기 이제 L3 스위치가 있습니다. L3 스위치가 있고요. 10기가 OLT, 그러니까 여긴 10기가 e폰, 그 다음에 OLT가 있고요. 스프리터로 이제 나눠 가지고 끝내고 여기 ONU가 있습니다. 이 끝잔, 그러니까 OLT 쪽이 이쪽 네트워크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장치 쪽에 디바이스 쪽에 ONT가 되겠습니다. ONT 쭉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액세스 네트워크에 쭉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연결돼서 스타벅스에서는 와이파이 존해서 802.11ax 802.11ax로 서비스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도 와이파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쪽에 우리가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여기 이제 여기 있네요. 802.3bz 해서 5GBps에 대한 것을 여기 덱 내에다 제공해 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옵티컬 혹은 UTP를 아파트 쓰거나 단독주택 영역, 핫스팟 에리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쪽에는 없네요. 그러니까 코어 네트워크는 그냥 공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엣지에 대한 걸 우리가 봐야 되니까, 아이고, 제가 잘못. 저희 포커스가 뭐냐면 이제 엣지 쪽에 대한 거니까, 클라우드에 대한 거니까 여기 보게 되면 코어 클라우드가 이렇게 자리 잡고요. 그 다음에 엣지 클라우드가 지방마다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단에는 전송에 대한 기술로 풀 메시 내셔널 백본 IP MPLS MPLS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안 했습니다만 하블 레이어 한 1.5 이렇게 계층이라고 해서 전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환과 전송을 같이 갖고 있는 기술인데 좀 전송에 좀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스택에 보면은 그 스위치에 대한 거 이렇게 제어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기술입니다. ATM 기술 기반으로 해서 전송 쪽에 교환과 전송 쪽에 같이 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밑단의 트랜스포트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송 트랜스미션 하는 계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 엣지 클라우드에 대한 것이 이렇게 있는데, 엣지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것이 펑션 블락에 대한 것을 5G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 MEC, 뭐 여기 보면 MEC에 대한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엣지 클라우드에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 들어와 있어서 여기 보면 머신 비전, 비디오 버전 해갖고 여기 앞에서 했었던 이쪽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5G 카메라 요런 쪽 관련된 기능에 대한 것을 네트워크 슬라이싱 해서 제어하는, 혹은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아니어도 제가 다음에 보겠지만은 B2B 쪽으로 프라이빗 5G만 꾸몄을 때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때 쓰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주안점은 무슨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기사 자체는 10기가 이더넷 그러니까 UTP 케이블로 10기가 인터넷 기술 상용화에 대한 내용이지만, 저희가 여기서 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텔코 혹은 뭐 ISP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코어 네트워크는 같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액세스는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가는데, 이걸 서비스 하는데 클라우드 환경 자체가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소프트 디파인드 네트워크 기능을 써가지고 코어 네트워크가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구현이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그 토폴로지가 심플리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학교 그 비마간 1층에 지금 시스코 그 5G 이노베이션 센터가 거의 구축이 돼서 거기 이제 장치들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거기 그냥 클라우드에서 쓰는 그냥 그 장치예요. 그냥 딱 보면은 막 스토리지 같은 것처럼 쭉 놓여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하는 장치들이에요. 그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걔가 하는 것들이 보면 이 클라우드 상황에 대한 것을 꾸미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5G망에서 혹은 이동망에서 왜 MEC를 써야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 2019년 5월 23일 넷매니아에 있는 자료가 되겠고요. 그 여러 자료 중에 상당히 그림으로 잘 설명돼 있어가지고 보기 편한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통상 이게 왜 필요한지, 이 모바일 통신망에서 MEC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는 거.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스마트폰도 엣지 컴퓨팅일 수도 있고요. 중간에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서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부했을 때 보게 되면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할 때 보게 되면은 그 코츠 해가지고 일반 그 제너럴 퍼포즈 컴퓨터에다 막 앉혀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한 기능을 뒀었잖아요. 그것도 모바일 엣지 컴퓨팅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엣지 클라우드라고 하게 되면 클라우드에 대한 컨셉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의 컴퓨트,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펑션 중에 컴퓨팅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MEC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 M자가 모발에 대한 뜻도 있지만 멀티 퍼포즈인가? 그래서 멀티에 대한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뜻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봅시다. 4G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마트폰과 중앙 집중된 코어.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 2010년대, 2010년도에 이제 4G에 대한 것이 되잖아요. 왜냐면 2020년이 이제 5G 이렇게 되니까. 2010년대만 하더라도 이게 그 클라우드에 대한 것이 막 크진 않았습니다. 그 여러분이 한테 소개했었던 제일 아마존 웹서버가 제일 크죠. 그것이 2000년대 중반부터 했어요. 2006년인가 2005년인가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애주어라고 하는 거 그것이 201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게 이게 2010년이고 2011년인가 뭐 이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라고 하는 상황하고 4G는 거의 같이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4G망에서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혹은 뭐 클라우드 이런 컨셉이 그렇게 많이 막 확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동떨어져 있으면서 그 사업 영역을 같이 하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4G 10년대 스마트폰과 중앙 집중된 코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망이 이렇게 돼 있죠. 이노드 B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빙 게이트웨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PDN 게이트웨이도 같이 있겠죠. PDN 게이트웨이도. 그 다음에 외부 인터넷 타고 나가고 외부 OTT에 대한 퍼블릭 클라우드가 여기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가 뭐 넷플릭스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유튜브 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사가 프라이빗한 클라우드를 갖죠.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는데 사실 이 프라이빗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여기도 사업자니까 통상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는 진짜 퍼블릭하게 쓰는 거고 프라이빗은 프라이빗하게 통신 사업자가 쓰는 건데 사실 이 그림을 딱 놓고 나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거는 뭐 외부로서 봤을 때는 KT 프라이빗이긴 하지만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겠죠. 왜냐면 우리가 클라우드 얘기할 때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이제 진짜 자기 기업 내에 있는 뭐 이런 거 그것을 프라이빗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약간 퍼블릭인데 통신사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에서 IDC 센터 이렇게 돼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네트워크가 우리가 봐왔던 그런 네트워크로 액세스 네트워크 있고 그 다음에 코어 네트워크 있고 코어 네트워크 장치는 중앙에 다 모여 있는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로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IoT 시대가 막 열리면서 이 IoT가 이제 큰 대세가 되고 있죠. IoT에 대한 거 얘기할 때 보면은 IoT 장치들 디바이스 측면에서 IoT 디바이스가 이렇게 모여서 여기 IoT 게이트웨이 통해 가지고 게이트웨이에서 코어 네트워크라든가 혹은 LTE망 통해서 저쪽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가져가죠. 근데 여기 있는 트래픽 자체가 약간의 네로밴드 트래픽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트래픽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이 IoT 디바이스가 점점 늘어나니까 결국 빅데이터에 대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빅데이터 아널리시스에 대한 것이 필요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이제 프리딕션 해야 되는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 스마트팜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스마트팜에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말씀드렸었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기존 산업은 전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군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대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 스마트팜의 가장 큰 거는 어떻게 보면 농업 플러스 IT예요. 플랫폼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스마트팜 해가지고 하는데 뭐 몇 개 뭐 업체가 있다고 하지만은 잘하는 데가 없어요. 농업하는 사람은 IT를 모르고 IT 하는 사람은 농업을 이제 막 이제 구축하고 그래서 저게 잘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농사 잘 짓도록 안내해주고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뭐 병충해가 나타납니다. 그 병충해에 대한 걸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결국 플랫폼 산업이에요. 플랫폼 산업이에요. 그러면 이 플랫폼을 잘 꾸며놓은 다음에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게더링해서 이거에 대한 것을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정보를 주면 되겠죠. 이런 습도, 뭐 이런 병충해, 뭐 지금 요 상황에서는 날씨가 이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농작물 이번에 끝나면 다음 뭘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정보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줘가지고 하게 되면 스마트팜도 상당히 큰 시장이 될 거예요. 스마트팜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산업에 대한 것도 해야겠지만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는 것도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IoT에 대한 것 중에 여기서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이게 상당히 타임을 딜레이에 민감하다 혹은 실시간을 요구한다 그러면 약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IoT, 인터넷 오브 띵스에서 그 엣지가 생기게 되게 멀을 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수많은 종류의 사물이 통신망에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요구 사항을 내는데 기존 클라우드에 IoT 서비스 서버를 위치하게 된다면 그럼 지연 시간도 커지고 그 다음에 트래픽량이 쓸데없이 많을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제가 이제 아까는 저기 스마트팜 얘기했는데 여기는 뭐 비클, 드론, 뭐 로봇, 공장 자동화 쪽에 카메라,
VR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브로드밴드에 대한 것도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CCTV 같은 경우는 실시간 영상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만약에 여기에 사물대상 서버가 이렇게 멀리 있다고 하면, 트래픽 양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대용량 트래픽이 여기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이쪽이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기존의 엣지가 여기지, 기존의 A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쪽에다가 IoT 서버를 두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은 뭐 좀 늦어도 되고 뭐 이런 서버들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근데 이제 IoT에만 하더라도 트래픽, 여기서 발생하는 트래픽량 때문에 실제 쓰는 사용자들이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엣지를 전진 배치하자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앞에서 포인트가 어디 갔나? 여기 있다. 여기 아까 사물대상 응용 서버 이렇게 뜬 것을 이쪽 MEC 애플리케이션의 사물대상 응용 서버를 이 앞쪽에다 두자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뭐 처리하고 나서 주는 리스판스도 되게 빠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나가는 트래픽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일쪽으로 보내는 트래픽은 필요한 트래픽만 보내고, 그렇지 않은 거는 로컬에서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기존의 엣지라고 생각했었던, 혹은 뭐 클라우드, 통신사 클라우드가 됐든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가 됐든, 이쪽에다가 이쪽에 보내는 트래픽은 이제 필요한 것만 최소해서만 보내기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엣지에 대한 것이 가까웠으니까 초지연, 울트라 릴라이블 로우 레이턴시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대용량 IoT, 매시브 MTC에 대한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G 그 유스 케이스에서 URLLC, MMTC 요것이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그 유스 케이스 아니었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코어 네트워크에 둘 것이 아니라 이게 이쪽 액세스 쪽에 이 모바일 엣지 컴퓨팅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G에서 MEC 도입 구조, 해외 통신망에 대한 걸 보게 되면 뭐 그림이 아까 봤었던 그건데, 사물 여기는 인빌딩하고 5개에 대한 것을 놨고요. MEC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한 것을 요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통신 국사에다 두거나 혹은 셀 사이트에 두거나, 여기 보게 되면 이노드비 하고 이게 여기 서빙 게이트웨이 쪽, 이게 이제 SP 게이트웨이가 서빙 게이트웨이, PDN 게이트웨이를 합쳐놓은 곳입니다. 이걸 합쳐갖고 그냥 하나로 꺼진 거고, 이게 5G만 하면 UPF라고 해서 유저 프레임 펑션으로 이제 하나로 그려지게 되죠. 센트럴라이즈 코어 쪽에, 좌우지간 코어망 쪽에 가는 이노드비에서 서빙 게이트웨이 가는 중간에다가 여기 MEC를 딱 설치를 하고 이제 백홀 쪽에 두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망을 구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4G망에서 MEC, 4G망은 이미 구축 운용되고 있어 4G망의 변화를 최소화하였고 MEC를 4G 백홀에 삽입했다는 거죠. MEC가 4G 망생에 오버레이됨. 이 오버레이라고 하는 것이 별 뜻이 아니라 그냥 뭐 하나 있을 때, 무슨 네트워크 이렇게 있을 때 그 위에 하나 더 치웠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오버한 위치에다가 위치한 오버레이의 뜻이지 특별한 뭐 그냥 영어 단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두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 스택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프로토콜 스택을 도와서 여기 나와 있는 트래픽 중에 이것 중에 이쪽으로 들어갈 와 트래픽과 외부로 나가야 할 트래픽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로 나갈 것하고 내부에 쌓일 거에 대한 것을 이제 판단하는 기능이 좀 필요할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4G에서는 4G에 대한 망에 대한 걸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클라우드 상황이 점점 애드온이 됐고요. 5G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토콜 설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지 5G망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5G망에서 MEC 도입 구조에서 보면은 여기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그림이 될 수 있는데요. 포인트가 또 어디 갔나? 포인트가 5G에서 이거는 스탠드얼론 기준으로 작성하였고요. 현재 국내 5G망은 넌 스탠드얼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런 걸 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사물에서 오는 IoT 장치의 서버의 위치를 보면은 이거는 5G 코어 UP를 전진 배치하고 MEC 구축. 그래서 UPF 다음으로 MEC를 구축을 했네. 왜 이렇게 했지? 좌우지간 봅시다. 여기 보면은 지노드 GNB 쪽에서 와서 엣지 클라우드에 엣지 클라우드를 통신국사 셀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로 엣지 클라우드를 여기다 설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MEC가 같이 UPF랑 같이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도 엣지 컴퓨터 같은 그림이네요. 이렇게 보면은 마찬가지로 GNB의 UPF하고 MEC 이거의 그림은 보면은 UPF를 상당히 앞쪽으로 다 끌고 왔네요. 그래 코아망 그 다음에 MEC가 진짜 엣지 쪽에 가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사 클라우드라든가 외부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 하고 혹은 뭐 필요하면 거기에 정보를 이제 보내겠고요. 중앙에 클라우드가 여기 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중앙 클라우드가 있고요. 중앙 클라우드가 있고요. 이쪽에 엣지 클라우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 클라우드, 엣지 클라우드 이렇게 상황 있는 상황에서 MEC에 대한 것이 거기 같이 있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까 이 그림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림하고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코어 클라우드, 엣지 클라우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코어 클라우드, 엣지 클라우드 기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5G망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로 이렇게 그림되어 있고 엣지 클라우드 있는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5G망에서 MEC, 표준화 시 MEC를 고려하였고요. UPF를 분산하여 엣지 서비스가 필요한 어느 지역에서 MEC를 구축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5G망에 대한 구성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것도 그 넷매니아즈에 있는 기사입니다. 2020년 9월 기산 아티클인데 이게 조금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5G 엣지라고 하는 제목에 이통사와 퍼블릭 클라우드 사의 제휴? 윈윈일지 트로이 목마일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아까 그림들을 쭉 저희가 보시면 아셨지만 포인트가 어디 갔을까요? 이 앞에 이제 5G망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 이 클라우드는 이쪽에 있었어요.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그 다음에 내부에 클라우드 이렇게 통신사 클라우드가 있고 이건 퍼블릭 클라우드 이건 통신사 클라우드 거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나눠서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네트워크의 형상이었는데 이것이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클라우드가 이리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엣지 쪽에 이렇게 엣지 쪽에 엣지 클라우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이게 영역이 나눠져 가지고 트로이 목마처럼 이렇게 보낸 거죠. 이 트로이 목마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사업자 시장과 클라우드 사업 시장이 서로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저게 서로 윈윈 전략이냐 아니면은 그냥 진짜 트로이 목마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통신망 자체가 전부 다 클라우드로 다 바뀔까? 퀘스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트로이 목마라고 쓴 이유가 여기 어디 갔습니까? 포인트가 어디 갔습니까? 쭉 그래서 이 트로이 목마라고 쓴 게 우리 트로이 목마라는 거 보면 뭐 거기 어느 시대 있는지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트로이 목마를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나서 결국은 여기 다 점령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통신망이라고 열심히 얘기했는데 전부 다 클라우드 환경성으로 다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전부 다 데이터 센터가 막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전부 다 클라우드 환경이죠.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거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통신망 자체도 워낙 하이스피드가 되니까 일반 그냥 컴퓨터 가지고 나서 전부 다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되게 되면 그러면은 네트워크 공부할 때 이제 기능만 배우고 실제 구현상의 이유는 전부 다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대에 대한 것을 볼 때 그러면은 클라우드에 대한 거를 기본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다가 무슨 펑션을 붙일까에 따라 가지고 이게 모바일일 수도 있고요. 뭐 텔코에 대한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컨텐츠 딜리버리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미래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대한 거는 기반으로 알고 있으면서 다른 거를 더 보셔야 되는 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위에 있는 그림 자체가 보면 여기 있는 것이 이통사입니다. 모바일 네트워크에 대한 거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또 하는데 보면 아마존 웹서버, MS 애주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가장 대표적인 퍼블릭 클라우드 셋이고요. 우리나라는 뭐 네이버도 있고요. 그 다음에 LG 네오텍 뭐 이런 데도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사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BM의 스마트 클라우드 뭐 이런 데가 꽤 있죠. 그 다음에 과연 이런 통신사들이 이걸 채택을 하면서 어디까지 이걸 통신을 열어줘 가지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통신사가 과연 나중에는 이 클라우드사랑 어떤 관계가 있을지 이제 약간 퀘스천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위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기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가기 위해서 프라이빗 5G에 대한 내용이 이제 소개를 좀 하려고 한 것도 있어요. 기업이 있고요. 5G 랜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뭐 엑스홀이라고 하는 것이 프론트홀, 백홀, 미드홀 뭐 전부 다 여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홀에 대한 걸 엑스홀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사에서 호스팅한 응용이 바로 여기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통사에서 갖고 있는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사에서 호스팅한 그 클라우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퍼블릭 클라우드 리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한 가지에 대한 서비스는 보면은 포인트가 또 어디 갔나? 여기 있다. 여기 보면 이통사의 가상화 플랫폼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5G 코어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클라우드사가 바로 이쪽에 들어와서 엣지 쪽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쪽에 대한 것이 과거에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클라우드 쪽에 왔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클라우드 상황에 대한 것이 여기가 이제 코어 클라우드 혹은 센터 클라우드가 되겠고요. 센터 클라우드가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엣지 클라우드가 되는 거죠. 저기에 그 클라우드사에.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냥 보면은 앞에는 여기 보면은 그 모바일 쪽에 대한 앱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바이패스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치에 대한 여기 파란색만 있잖아요. 아까 빨간색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빨간색 없이 파란색으로만 돼서 여기가 이렇게 되면 이 통사는 그냥 바이패스 되는 거죠. 그냥. 그럴 바에는 이 통사가 그거를 같이 통합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 통사에 대한 상황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제 이 통사 입장에서는 여기가 코어 네트워크가 되겠죠. 여기가 코어 네트워크 장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바에는 굳이 여기다 둬 왜 이거를 엣지 쪽에다 두지? 이쪽에 라디오 액세스의 네트워크 랜 쪽에다 두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비스도 훨씬 더 1ms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5G의 울트라 릴라이블 로우 레이턴시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1ms를 서비스하려고 하면 천상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가 들어와야 되고요. 여기에 지금 상황은 기존의 이통사의 클라우드가 아니라 저기 그 아마존 웹서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그냥 이쪽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아예 이제 통신망이 제껴졌네요. 이제는 5G 코어 장치에 대한 것도 여기 쪽에 클라우드 다 들어와 있는데 다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로컬 5G 프리퀀시라는 게 뭐냐면 5G 주파수에 대한 것 중에 일부 주파수를 주파수를 직접 받거나 그러니까 이쪽 기업에서 어떤 목적으로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와이파이 쓰듯이 그 주파수 대역 중에 그 언라이센스 대역을 쓰거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중에서 일부를 그 회사에서 그 특정 목적으로서 할당을 받거나 아니면 언라이센스 주파수 대역 중에서 5.8기가인가 그렇죠? 그 주파수에 대한 걸 쓰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앞에서부터 이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엣지가 이렇게 크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이통사에 대한 것이고 파란색이 이제 클라우드를 쓰는 사용자 기업에서 쓰는 그런 상황인데 클라우드에 대한 것이 저쪽 네트워크 밖에 있다가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왔는데 코어 쪽에 들어왔다가 그러다 이것이 엣지 쪽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클라우드가 엣지에 있는 클라우드가 만약에 네트워크 사업자의 라이센스 주파수 대역이 아닌 자기가 라이센스 받은 대역이라든가 혹은 언라이센스 대역에 대한 걸 쓰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통신사가 이게 안 보여질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한 것을 그려놓은 것이고 꼭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나리오 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은 조금 이동통신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MEC에 대한 것이 이제 좀 새롭게 나온 컨셉입니다. 5G망에 와서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MEC에 대한 거를 그냥 앞에서는 클라우드에 대한 설명을 센터 혹은 뭐 코어 클라우드 그다음에 엣지 클라우드 해가면서 CDN에서 오는 거 뭐 이런 내용으로 주로 설명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5G망에서는 거의 표준에 같이 들어와서 디플로이하는 전략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5G 네트워크 꾸미는 거에 대한 내용에 이 엣지 클라우드가 빠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좀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분야로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